비타민 D는 여러 전문가들이 1순위 영양제로 꼽을 만큼 굉장히 핫한 영양제인데요. 요즘 들어서 비타민 D가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무엇인지, 그리고 비타민 D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지 아니면 도움이 되는 영양제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타민 D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살펴보는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세브란스 병원의 통계치에 따르면 대한민국 평균 90%가 비타민 D 결핍 상태라고 말하는데요. 수도권 인구에서 결핍 비율이 더 높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먼저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건 기본이고, 피부를 보호해주고,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기분을 조절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등 정말 많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편 피부가 노화될수록 합성 능력이 떨어져서 영양제 형태로 보충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고, 일시적으로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아침이나 점심에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타민 D 나도 빨리 먹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몸에 축적되고 과량 섭취할 경우에 독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비타민 D 1일 권장 섭취량은 600에서 800 IU 정도인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4000 미만으로만 섭취하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필요한 양이 다 제각각인데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를 체크해 보라고 말합니다. 혈중 농도란 내 혈액 속에 그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말하는데요. 병원에서 비타민 D 농도를 체크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나에게 필요한 만큼 영양제나 주사제로 보충하면 됩니다. 여러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2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하로 떨어지면 결핍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적절한 혈중 농도는 20에서 3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안 좋으시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비타민 D 섭취할 걸 권고드리는데요. 물론 영양제 없이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정상이라면 비타민 영양제는 굳이 섭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타민 D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비타민 D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비타민 D 복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논문을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서는 비타민 D를 일반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생명 연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암 발생률이나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골절 위험도를 낮추지 못했다고 제시하는데요. 비타민 D의 효과를 정면으로 반박한 논문이네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도 일상적으로 비타민 D 보충이 건강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과한 비타민 D 섭취가 신장결석, 연조직 석회화 등 신장과 심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하는 걸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비타민 D를 추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놓고 진지하게 읽어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참고 논문까지요. 처음에는 비타민 D가 아무런 효과도 없고 내가 여태까지 먹었던 비타민 D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너무 극단적인 주장에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러한 주장과 연결되어 있는 근거 논문들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논문에서는 신장결석과 연조직 석회화, 그리고 심혈관계 손상이 과도한 비타민 D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혈중 농도 20에서 35 정도가 적당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선 50 정도를 상한선으로 정했네요. 그래서 영양제로는 얼마나 섭취해야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지 이 주장의 근거인 5번 학술지를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비타민 D의 상한선은 여기서 볼 수 있듯 연령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9세 이상 남녀 모두 4000 IU를 넘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하루에 4000 IU 이상, 적어도 4000 이상을 섭취해야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이고, 정확히 혈중 농도가 50 이상 올라갔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한편 신장결석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가 비타민 D 단독으로 연구한 건 많이 없고요. 칼슘이랑 비타민 D를 같이 섭취했을 때 신장결석의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비타민 D의 개별 섭취와 신장결석과의 관계는 아직 밝혀진 게 없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비타민 D를 먹는다고 신장결석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기에는 칼슘을 먹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겠네요. 너무 논문만 나와서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본 내용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비타민 D 좋고 나쁨을 결정짓기에는 아직 증거가 불충분하고, 그리고 비타민 D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기준이 다 달라서 비교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으며, 골다공증과의 연구에서도 비타민 D만 가지고 골다공증에 좋다, 안 좋다 얘기하기는 힘들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오히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논문에서 얘기하는 근거들만 따라왔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분명 왜곡된 부분이 생긴 것 같네요. 추가적으로 암과 비타민 D는 아직 증거가 불충분해서 밝히기 어렵다고 나와 있으며, 비타민 D가 낮은 사람들이 오히려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꼭 NIH에서 전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약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햇빛을 충분히 받지는 못하는데요. 일단 비타민 D 혈중 농도 검사를 받은 뒤 20 이하 부족 상태가 나온다면 4000IU 정도의 비타민 D를 섭취하거나 주사제 등으로 보충한 뒤에 유지 용량으로 비타민 D를 하루에 1000에서 2000IU 정도는 섭취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비타민 D를 자연적으로 합성하거나 섭취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든지 창가에서 햇빛을 쐰다든지 이런 경우는 비타민 D가 합성이 안 된다는 사실 굉장히 흔한 내용이죠.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우리가 햇볕을 통해서 비타민 D 2000IU를 합성하려면 햇볕이 쨍쨍한 날 10시에서 3시 사이에, 봄, 여름에는 20분 정도, 가을, 겨울철에는 115분 정도를 바깥에서 햇볕을 쬐야 된다네요. 단 반팔과 반바지를 입은 상태로 말이죠. 봄, 여름에는 비타민 D 보충 용량을 조금 줄이고 20분 정도 산책을, 가을, 겨울에는 비타민 D 영양제 보충을 꼭 해줘야겠네요. 오늘은 비타민 D에 대한 논란과 그 중심에 있는 논문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타민 E에 대해서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